안녕하세요 파이님들, 초명입니다. 제가 초명의 명쾌한 사주 상담소라는 콘텐츠 시리즈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사전에 우리 파이님들 중에서 저한테 사주하고 사연 보내서 통변 해달라고 신청하신 분들 사주만 제가 사연하고 함께 가지고 와서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쪼꼬명리 사주하고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 때문에 걱정이 돼서 통변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일단 아드님이 무인년, 을묘월, 정사일, 갑진시의 사주를 가지고 계세요. 사춘기 때 어디 사주를 잘 본다는데 주변 엄마들 따라서 가보셨나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이한테 좀 험한 말들을 하거나 성의 없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냥 밥 잘 먹이고 잘 재워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네요. 그러다가 제 스승님인 강원 선생님 사주명리 강의 또 듣게 되셨다고 했는데, 이 아드님이 6살에서 7살쯤에 건강이 좀 약해서 병원을 좀 자주 가게 된 모양입니다. 그때 이름을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명도 하시고 했는데, 예전에 일단 사주를 봤을 때 아드님이 31살 넘기면 괜찮을 거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다른 선생님이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주를 보면요, 사주가 목하고 화의 기운이 참 강합니다. 목하고 화로 치우쳐져 있어요. 재성이 없거나 한 거는 큰 상관없습니다. 무재사주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왜냐면 이 사주가 보면 사중 여기 경금이 있잖아요. 얘가 용신이거든요. 근데 용신이 일지에 지장간에 지금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금 재성이 병화에게 극을 당해서 약간 힘들긴 한데 초기인 무토에게도 토생금이 되고 있어서 지장간에 이렇게 경금이 있는 건 괜찮아요. 대신에 이런 구조라면 나중에 사화하고 충을 하는 해수가 들어와서 사해충이 되면 사중 경금이 살짝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목하고 화로 참 강한 사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우쳐져 있는 사주기도 해요. 그런데 치우쳐진 사주가 나쁠까요? 치우쳐진 사주면 벨인 걸까요? 저는 치우쳐진 사주를 폭발력이 강한 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일기관통격이라고 하는데요, 오행 하나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짝짝짝짝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든 삶을 사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병화가 다 떠 있고요, 천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신자진 삼합이 돼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목으로 다 관통돼 있죠, 사주가. 근데 이 사주는 오행 하나가 전부 다 관통한 건 아니죠. 일주가 정사니까. 대신 목기운하고 화기운으로 엄청나게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목하고 화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쁘거나 베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목하고 화의 기운을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본인 때가 왔을 때 크게 폭발력을 낼 수 있거든요. 일단 목이랑 화 기운으로 치우쳐져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운에서 화 비겁이 들어오면 좀 많이 불리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목 인성이 들어오면 또 역시 불리하게 흘러요. 왜냐면 목 기운이 화의 기운을 크게 키워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역부족으로 용신이 금재성이 됩니다. 희신은 토식상이 되거든요. 한신은 수관성이 돼요. 운에서 토나 금이나 수가 들어오는 건 괜찮습니다. 대신 화하고 목이 들어오는 건 좀 불리해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이 아드님이 왜 몸이 아팠을까를 사주적으로 유추를 한번 해보면 월주가 첫 대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월주가. 근데 이 사주가 제가 목하고 화가 들어오면 운이 좀 불리하게 이른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이 첫 대운에서 크게 작용을 하면 이 사주는 계속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실은 몸이 좀 안 좋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주로 분류를 해요. 이유는 첫 대운도 을묘로 왔죠. 그런데 이 8대운을 보면 병진 대운인데요, 얘가 진토가 인묘진 방합을 해서 뭐로 바뀝니까? 목으로 바뀌죠. 목화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경우도 역시 본인 건강을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18세 대운이 보면 또 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28 대운에도 이 오화가 들어오죠. 사실 이 화들이 좀 많이 불리하게 만들긴 해요. 근데 전에 사주를 보셨을 때 재밌는 건 31살 잘 넘기면 괜찮을 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시는데, 아마 이게 제가 쓰는 철공소 만세력이 한국 나이하고요, 실제 그 국제적인 기준으로 두고 있는 지금 나이가 한 살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2028년 이후에 제가 말했던 금토가 들어오잖아요, 용이신. 아마 2027년까지는 냉정하게 아드님이 좀 힘드실 수는 있습니다. 뭐 때문에 힘드냐, 목화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목이 인성이고 화가 비겁인데 간단해요. 목 인성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특성,
화 비겁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특성이 내 삶에 자꾸 적용이 됩니다. 목이랑 화가 너무 과다해지면 그거랑 관련된 건강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안 좋게 들어왔죠. 참고로 저도 사주가 목화가 강하거든요. 저는 3살하고 4살 때 병인년 정묘년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좀 어이가 없는데 그 화 기운이 강하면 어떤 쪽에 건강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혈관 질환, 심혈관이라고 하죠. 심장까지 같이죠. 목이 강하면 이제 관절이나 근육이나 눈 이런 쪽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화가 강한 병호일주인데 아드님은 정사일주죠. 저는 사실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심장에 가와사키 병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대요. 근데 어디가 안 좋은지 지금 명확하게 알려주진 않으셨는데 사실 이 사중 경금이 지장간에 있긴 하지만 이 금이 살짝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하고 관련된 이제 오행상 건강 문제도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피부, 호흡계통, 비염, 대장, 항문 요런 쪽이죠. 그래서 요런 쪽은 좀 특히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좋겠다. 사실 이 사주가 좀 건강에 대한 케어가 중요한 사주예요. 오행 중에 또 뭐 하나가 약합니다. 뭘까요? 수오행이 여기 진중 개수로 있죠. 얘가 인묘진 방합으로 묶이면서 이 안에 있는 수 기운도 좀 많이 흐려져요. 그래서 수 기운도 좀 약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사주 다뤘을 때 그랬죠? 네, 지금 폐하고 아토피 금이 다친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셨는데, 네, 아토피나, 화가 강한데, 토가 이제 조혈해지면 건선 아토피 쪽이고요. 진토같이 습토가 좀 강한데 요것 때문에 피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감염성 질환, 대상포진 요런 게 좀 취약합니다. 옛날엔 천연두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디가 부러진다, 어디가 많이 부러졌다, 이거는 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사중연금하고 진중개수하고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점점 대운이 화로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좀 수면장애, 우울증, 조울증 요런 것 때문에도 좀 취약할 수 있고, 조금 이제 내가 학창시절 때 적응을 잘 못하면 ADHD 같은 거하고도 연결이 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밤에 막 유튜브 보고 막 게임하느라 늦잠 자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잠이 정말 중요한 사주입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면 예전에 사주 봤을 때 31살 잘 넘기면 괜찮을 거다. 아마 무신년 지나가면 좀 괜찮을 거거든요. 요거 이야기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전까지는 아빠랑 둘이만 두지 말아라.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모든 일에 우환이 생긴다.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유는요, 제가 이 사주 용신을 뭐라고 했어요? 금재성이라고 했습니다. 재성은 육친으로 뭘 의미하죠? 육친으로 인성은 어머니를 의미하고 재성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금재성인데 내 사주에는 재성이 약해요. 그러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린사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재성이 약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재성이 나한테 들어온다니까요? 똑같은 사주를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에 50명에서 100명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인생의 성패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버지가 나를 얼마만큼 지원해주는가, 아버지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쌓았는가가 실은 성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쌍둥이 사주 연구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아버지하고 가까워져야 되고, 아드님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경제활동을 하면 한 달에 2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아버지한테 그냥 자동이체 시켜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월에 5만 원이라도 찍히면 내 아들이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우리 아들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의 기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우환이 생긴다, 이거 좀 치명적일 수는 있어요. 아들을 아껴라. 저는 이 솔루션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아빠랑 둘이만 두지 마라, 이거는 실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사주가 보면은 이게 금하고 수가 강해요. 아버님 사주는 금수가 들어오면 좀 불리하고요, 목화가 들어와야 좀 유리합니다. 근데 아드님이 지금 딱 그런 기운이거든요. 아드님하고 아버지가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주라고 저는 봅니다.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은 게 인생에 있어서 아마 결정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들은 목화가 발달하고 아버지는 금수가 발달하면 서로에게 용의신을 맞잡고 있는 거라 아주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대운도 나한테 영향을 줍니다. 대운을. 일단은 좀 유치하지만 오행으로만 관계를 보면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 상대방에게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병화시거든요. 그러면 그 해수하고 유금이 천을개인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천을개인 다 갖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근데 아드님이 일간인 경우 일간에 해당되는 천을개인이 상대방에게 있냐 없냐, 이것도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삼합의 관계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삼합도. 이게 만약에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자, 이게 어머님입니다. 어머님 사주는 수하고 금하고 목이 들어와 유리해요. 근데 이 자수가 있죠, 시지에.
아드님은 진토가 있어요. 아버님은 일지에 신금이 있습니다. 뭐가 돼요 지금? 가족끼리 보면? 신자진 삼합이 되죠. 근데 이 수의 방향이 누구에게 유리해요? 아드님에게 유리합니다. 어머님한테도 유리하고. 이런 거는 사실 관계를 볼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자녀가 생겼어요. 근데 자녀의 일지하고 엄마의 일지하고 아빠의 일지가 신자진이 되는데 셋 다 수가 용이신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 태어나고 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키우다 보니까 또 정들고 아이 학군 때문에 초등학교 때문에 집을 옮겼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아이 태어나고부터 이상하게 잘 풀리기 시작했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지지가 삼합인 관계로 서로 보완이 되느냐도 좀 중요합니다. 일단 홈스님이 아드님 사주가 좀 걱정이 돼서 통변 신청을 해주셨는데 몇 시간씩 게임을 한다. 근데 직업적으로 내가 게이머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셨는데 다니다가 말다 하다가 이제 공익으로 군대는 다녀오셨고 지금은 이제 4학년이신가 봐요. 근데 허리 디스크도 좀 심해가지고요. 어쨌든 공익 판정을 받았다 하시는데 이건 사준 경금으로 저는 봅니다. 시력도 좀 나쁘시네요. 제가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주로는 좀 건강적으로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 게 지금 도시계획학과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기사 자격증은 땄는데 취업이 좀 어렵다 하셔가지고 이 아드님의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일단 이 아드님이 신강하잖아요. 신강하면 뭘 해야 돼요? 신강하면? 제가 용신이 금 재성이라고 했습니다. 재성하고 식상이 사주에서 좀 약해 보여요. 여기 있는 진토는 인묘진으로 묶여있고 다행히 연간에 떠 있습니다만 약간 목으로 조금 고립이 된 양상이죠. 냉정하게 토 식상이 좀 약합니다. 신강한데 이 목하고 화의 기운이 강한데 제가 용신이 금 재성이고 휘신이 토 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식상생지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식상생지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재화활동이죠. 일단은요, 저는 급여가 얼마가 되든 간에 집을 떠나서 취직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기업을 들어가고 본인 눈높이를 높여서 남들이 볼 때 그럴싸한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가 낮은데도 상관없어요. 법륜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길래 법륜스님이 청년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명심하고 꼭 내가 하란 대로 하면 성공한다. 하는 일은 정말 많은데 몸도 엄청 힘들고 급여를 적게 주는 데를 기를 쓰고 들어가래요. 이상하죠? 근데 그런 데를 들어가면 일자리가 너무 쉽게 구해지고 내가 여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그만둘 수 있잖아요. 또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회사랑 비교하면 갑의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나중에 크게 성공하고 싶으면 좀 고생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물론 억지로 막 급여 낮고 막 이런 데 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내년에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내년이 병원년이고 이거 불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아요. 인호 합의됩니다. 엄청 뜨겁죠. 내후년도도 뜨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취업을 한다. 식상생재 재활동을 하는 거죠.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돌멩이라도 주워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의점에서 100만 원밖에 못 받고 하더라도 저는 일하라고 합니다. 왜? 심각하니까. 내가 지금 내 기운이 너무 강한데 이걸 일하면서 우주로 흘려보내야 돼요. 쿠팡에서 일을 하는 것도 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재활동이에요. 운동은 비겁이 강하죠. 이러면 계속 운동을 해서 내 기운을 우주로 흘려보내야 돼요. 지금 킹메이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중에서도 헬스가 참 좋습니다. 이게 금이거든요, 금. 근데 냉정하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드님은 집에서 가까운 작은 회사라도 취업하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공기업 들어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이 돈다고 하시고 제가 10년 전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제 그때 나이가 29이었습니다. 늦은 나이 아니에요. 제 동기들 중에 32살도 있고 그래요. 29이면 요새 늦은 나이 아닙니다. 내후년에 취업해도 늦은 나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 병원년하고 정민년이 되면 운이 많이 불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내가 눈높이를 막 높여서 공기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된다라고는 말 못해요. 이게 뭔가 결정된 운명을 이야기하고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비겁의 기운이 이렇게 강할 때 사실 뭔가 좀 잘 안 돼버리면 자기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강한 분들은 제가 위닝 멘탈리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그 승리의 경험. 내가 규칙적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한 달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지금 공기업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이게 어렵다 막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본인 생각보다 계속 취업이 늦어져 버리면 좀 멘탈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좀 권장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저기 2028년 이후엔 취업 잘 됩니다. 운이 너무 좋아요. 취업 잘 됩니다, 이때. 근데 제가 이렇게 기고신 들어올 때 한 2년 고생해가지고 그 삼성 들어가신 분이 있었는데 그 6개월 만에 그만두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2년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게 의미가 없게 됐죠. 저는 취업을 좀 늦게 해도 되니까. 근데 무슨 소리냐, 아까 뭐 재활동 하라면서요. 맞아요. 취업을 좀 늦게 해도 되니까 저는 워킹홀리데이로 외국 나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특히 금하고 수가 강한 나라 어딜까요? 캐나다, 북유럽, 뉴질랜드 이런 데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미국도 괜찮죠. 미국도 괜찮습니다. 근데 화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 내가 외국에서 금수의 기운을 좀 받으면 좀 나아요. 비겁이 강해질 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비겁이 강해질 때 이게 조직 생활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게 조금 잘 안 돼요. 왜냐면 자기 통제나 뭔가 절제나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비겁이 이미 강하니까.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은 사실 관적인 조직입니다. 관성이 아주 강한. 여기 들어가면 좀 조직 생활이 빡빡할 수 있거든요. 저는 관이 약해요, 사주에서. 근데 어떻게 1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출퇴근이 자유로운 업무를 했거든요. 제가 모 그룹사의 홍보팀이었어요. 근데 제 위에 팀장님이 20년 만에 직원을 너로 뽑았는데 너가 그냥 저기 기자들 누구누구 만날지 알아서 스케줄 짜가지고 만나서 그냥 같이 밥도 먹고 저녁에 술도 마시고 힘들면 다음날 좀 늦게 출근해도 되니까 네가 했던 일들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보내기만 하면 돼. 홍보팀이나 마케팅 부서나 좀 조직 문화가 수평적인 곳 있죠. 이런 데 들어가야 돼요. 관이 아주 강한 대기업에 들어가면 적응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드님이 하란 대로 좀 믿고 지지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관이 막 강하게 들어오면 괜찮아요. 뭐 2032년이나 이럴 때처럼 금생수가 되고 막 이런 건 괜찮은데 이렇게 비겁이 강할 때 내가 관적인 조직으로 들어간다 하면 좀 힘들 수 있고 지금 어쨌든 업무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기사 자격증 땄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격증을 따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좀 잘 몰라가지고 만약에 이게 그래도 좀 내 업무 영역을 어느 정도 내가 설정하고 수평적인 문화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기업도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뭔가 한 번 직장은 평생 직장이야 이러면서 공기업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크다고 봐요. 프리랜서가 하면 너무 좋죠. 특히 이렇게 목화가 좀 강한 분들이 목이 강하면 인본주의적 성격이 좀 강합니다. 뭔가 동물 좋아하면 애견, 미용 또는 뭐 복지, 보통 이제 인성하고 식상이 이렇게 같이 발달돼 있으면 상담이나 할인업 이런 쪽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목화가 같이 발달돼 있으면 화가 뭘 의미해요? 조명,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방송, 배우, 미디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케팅, 홍보, 뭔가 알리는 거. 그래서 일단은 도시계획 쪽으로 한다고 하면 전 디자인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알아보고 싶고요. 사실 이거는 아드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본인이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적어주신 게 얼마 안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28년 이후에 열심히 취직 준비를 해도 되니까 혹시라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스펙이 안 된다면 26년 내년하고 27년은 본인을 좀 성장시키고 경험을 쌓는 해로 좀 쌓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강한 사람이 빨리 식상재성으로 내 기운을 흘려보내면 너무 좋은데 혹시라도 아드님이 나 취직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도피의 목적으로 대학원을 간다고 하면 이건 최악입니다. 근데 본인이 학문적인 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원 가는 건 괜찮은데 그런 명확한 목표 없이 내가 취직이 어려울 것 같아서 홈스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또 주시거나요. 아니면 보이스톡 가능하시면 제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전화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인테리어 이런 것도 배워보려고 하는데 어떨지 어머니께서 말을 해봤더니 대학원도 생각해보는 것 같다 하시거든요. 저는 26년하고 27년 대학원 가면요 28년 이후에는 취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고행이 좀 강해서 뭔가 남에 대한 연민, 인본주의적인 성향, 어려운 사람 보면 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이런 게 좀 강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화기운도 좀 강하니까 시각적인 쪽에 센스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신강한 사주가 뭔가 대학원 다니고 막 석사 박사 해가지고 인성적으로 막 하기보다는 사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강한 사람들이 제일 안쓰러운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나는 학생들 가르치면 잘할 거야. 왜냐면 친구들 가르쳤던 애들이 잘 가르친다고 하네. 엄마 아빠도 선생님인데 나보고 선생님 하면 좋겠다고 해서 교대 가야지?
교대를 가는데 네. 막 엄청 공부하고 교사로 임용이 됐는데 이제 가르치는 거는 재밌을 수 있는데 학부모하고 상담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1년 만에 그만두고 하신 분들도 드물지만 있잖아요. 그런 게 힘든 거예요. 신강한 사람들은 신강하니까 내 기운을 식상하고 재성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활동 이전에 막 공부만 해가지고 내가 경험을 안 쌓아버리면 실제 내가 뭔가 한 분야에서 매진하는 힘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식상이 약한 사주잖아요, 아드님이. 이러면 일단은 빨리 취업해가지고 빨리 돈 벌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늦어도 되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 취업을 해서 그냥 한 2년은 그냥 노가다를 하더라도 일을 배운다는 느낌으로 그냥 식상으로 몸도 쓰고 일도 배우고 이런 거는 괜찮을까요? 아주 추천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을 안 해보고 대학원 가서 이제 전공이 바뀌는 거잖아요, 디자인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실제 이게 맞는지 일단 현장에서 좀 배워본 다음에 늦게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아드님하고 아버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는 게 원래 병월주하고 정사일주가 아버님들하고 사이가 좋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쪽가 강하잖아요. 간여지동이고 인성도 이렇게 강한데 네, 가출 안 한 게 다행입니다. 진짜로요. 가출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이게 태훈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 풀리게 나가버리면 막 안 좋은 친구들 사귀었다가 막 이렇게 뭔가 좀 주먹 잘못 쓰고 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연루되거나 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개명했었어요. 어렸을 때 사주 봐주시면 개명하라고 했던 분이 이 아이는 잘하면 조폭 대장이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 네.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죠. 좀 욱하거나 충동적인 성향이 좀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실 수 있지만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기 기운이 점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28년하고 29년은 좀 경험을 쌓고 본인이 좀 배우고 뭘 좋아하는지를 탐구하는 시기로 좀 쓰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 아드님이 지금 보면은 이 경금이 약하고 개수가 약해서 잠자는 거 잠은 잘 주무세요? 그거 최악입니다. 혹시 이제 잠을 잘 못 자면 수면 클리닉 이런 데라도 가서 수면 검사라도 좀 받아보세요. 양압기 같은 거 처방 받으면 좀 수면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깊이 자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년 병원년이 되면 금이 좀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이거 제가 뭐 겁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애원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금이 약해지면 우리가 아까 피부나 대장이나 항문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목화가 많이 들어오는 갑오년에 홍보팀 활동하면서 술을 많이 먹다가 치질 수술을 해요. 대장도 엄청 안 좋아지고 그리고 콜린성 두드러기에 걸려서 제가 지금도 피부가 안 좋거든요. 근데 아드님은 진토가 있어요, 시지에. 이 진토가 약간 감염성 질환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저는 좀 뜬금없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폐렴이랑 독감이랑. 예, 얼마 안 하면 뭐 20대는 거의 안 걸린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경인년에 인호술 대고 할 때요. 그때 폐결핵에 걸렸어요. 20대 때. 그러니까 목 들어올 때 제가 폐결핵에 걸립니다. 금이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명리 공부를 했으면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좀 짜보고 대상포진 이런 거 얼마 안 하네 하면 그냥 폐렴이랑 독감이랑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좋죠. 딱 그 정도만. 네. 그리고 뭐 조폭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병호일주는 너무 양기가 강하니까 저 남자잖아요. 네. 근데 약간 여성적일 수 있어요. 근데 정사일주는 병호보다 더 셉니다. 화염방사기 같은. 그래서 이게 좀 극단성이 좀 클 수는 있는데 인성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사실 제가 조금 약간 안쓰러운 건 그 식상이 약해서 뭔가 인생에 있어서 도전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28년 이후부터는 도전해야 되는 때예요. 네, 28년 이후부터. 그래서 저기 어머님도 28년 아드님이 내후년에는 뭐 계획한 게 있으면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는 취업을 진짜로 꼭 해야 되고 취업을 한다고 하면 뭐 공기업이든 되게 다 괜찮거든요. 28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사주 보고 왔는데 너 올해부터 운이 너무 좋다더라.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면 잘 될 거다. 좀 그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사실 좀 밀어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드님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주고 아버지의 그 믿음이나 이런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사주하고 사연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사주들이 다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사주야 목화가 들어오면 이제 불리하다는 건 다 아실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성격을 보고 막 이렇게 살 겁니다 이게 아니라, 언제가 불리한 운이고 언제가 유리한 운이니까 이때는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이때 운을 우리가 이렇게 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생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언을 드린 거고요. 물론 저도 인생 경험이 좀 짧아서 제가 상담사긴 하지만 사실 좀 부족한 게 많아서요. 통변보다는 더 정확한 건 당사자하고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다행히 사주 상담 신청하신 홈스님 같은 경우 보니까 명리학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서요. 아드님께 조언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쪼꼬명리.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혹시라도 사주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으실까요? 과거에도 사주 상담을 받았거나 혹은 앞으로 사주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사주 상담에 관심이 많다라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매일 새로운 고민과 선택의 순간들이 생겨납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사주 상담을 받으시기보다는 차라리 직접 사주를 공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간과 비용만 따져도 훨씬 경제적일 뿐더러 스스로 판단하고 답을 내리는 힘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문을 몰라서 걱정이실까요? 사실 사주 공부에 필요한 글자는 고작 22글자 뿐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몰랐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A부터 Z까지 총 26자인 알파벳을 자연스럽게 익혔잖아요. 한문을 몰라도 사주 공부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듣는 것처럼 딱 1년 정도만 투자하시면 본인이나 가족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삶에 명리학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상담가가 아니라 사실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주 명리학을 배워서 답을 찾는 지혜를 갖추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사주 명리학이 우리 파이님들의 인생에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되어드릴 겁니다. 사주 명리학을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구글에서 초코서당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라이브 클래스라는 사이트가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그동안 사주 명리학을 강의하면서 올렸던 영상들을 보실 수 있어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영상들이 있고요. 이 영상들을 한데 묶은 패키지 과정이 있습니다. 초명의 36주 8자 개척 챌린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다가오는 운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노력한 것보다 성과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기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운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면 운명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건강해졌다 보니까 은퇴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생 이막이 참 중요한데, 20대라고 하시면 내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도구로 명리학이 쓰일 수 있고요. 30대라면 커리어 관리하고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고, 40대라면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길을 명리학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은퇴 이후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 건강을 명리학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령대에 상관없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클래스에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시면 1년 동안 영상들을 얼마든지 다시 보게 할 수 있고요. 300페이지 이상 되는 PPT 파일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VOD로 영상을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질문을 하냐라는 건데요. 제가 제 영상을 수강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따로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클래스로 제 영상을 구매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얼마든지 질문이 가능하니까요. 내 인생의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 명리학을 한 번씩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클래스 주소는 이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달아두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